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제가 영어에 관련된 책을 하나 또 들고 왔어요. 근데 영화 한 편 씹어먹어 봤니? 요새 무슨 씹어먹기 시리즈가 유행인가 봐요. 그죠? 영어 책 한 권 씹어먹어 봤니? 뭐 영화 한 편 씹어먹어 봤니? 뭐 그런 제목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분은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자는 신왕국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정말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너무 못했었대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wait a second를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봐. 선생님 딴에는 좀 배려해 주신다고 가장 쉬운 거를 한번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wait은 알겠어. 기다려.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 second가 뭐지? 두 번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wait a second를 기다려 하나 둘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웃었겠죠.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 기다려 하나 둘 그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특히나 영어는 더더욱이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는 뒷전이고 복싱을 배우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복싱을 어느 정도로 미쳐가지고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도 딸 정도로 정말 복싱에 미쳐있던 아이라고 자신이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계기로 그 학교에 들어가면 통과 의례처럼 소위 말하자면 짱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하고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책에다가 막 이렇게 침을 뱉어놓고 흥건하게 막 이렇게 적셔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아이가 정말 맞짱을 뜬 거죠. 그런데 걔가 생각 외로 얘가 이제 그냥 조용히 자기가 괴롭혀도 그 괴롭힘을 조용히 당할 애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심하게 이 배운 복싱을 걔한테 또 완벽하게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퇴 위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퇴를 하지 않았다가 막상 이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뭔가 허무해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나는 더 이상 학교 공부를 하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자퇴까지도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오니까 당연히 생활에 대한 리듬이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복싱도 이만큼 열심히 해서 자격증까지 땄는데 영어라고 그렇게 못할까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배우는 방식으로는 너무너무 지겹겠죠. 이분은 자기가 놀던 그게 있으니까 재밌는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영어를 재밌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우연히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이렇게 재밌는 거는 내가 100번을 봐도 안 질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봤던 만화가 라푼젤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아이들이랑 집에 있어야 되는 사태로 계속 만화 애니메이션을 막 주구장창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라푼젤이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라푼젤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엄마 이거 라푼젤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게 여자애들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푼젤부터 시작해서 온갖 애니메이션을 이제 섭렵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세계를 완전히 통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영화로 넘어간 거죠. 라푼젤, 그 미니언즈 나오는 슈퍼배드, 그 다음에 미운 오리 새끼와 뭐 레쏘의 모험,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정말 한 문장씩 다 뜯어서 완벽하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입에 붙을 때까지 훈련을 한 다음에 그게 정말 들리고 잘 말해지면 그제서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씹어먹기를 한 다음에 일반 영화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은 발음이 깔끔해요. 그래서 뭐 초짜들도 어느 정도는
정말 어려운 단어 같은 건 안 들리겠지만 웬만한 건 이제 들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건 또 안 들려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슈퍼배드에서도 빠른 걸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난 이제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을 통달했다 싶어서 일반 영어로 넘어간대. 이게 웬걸. 일반 영어는요, 정말 애니메이션만 듣다가 일반 영어로 넘어가면 발음을 전부 다 뭉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 대사에서는 괜찮은데 뭐 액션 영화라든지 막 배우들이 빨리빨리 막 헉헉대면서 막 빨리 뛰면서 대사를 친다든지 뭐 이러면 정말 말이 빠르고 발음이 다 뭉개지고 생략되고 안 들리는 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걸 느끼면서 와, 내가 정말 좀 한다고 했었는데 또 일반 영화는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서 일반 영화도 그래도 내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듣는데 집까지 안 들리겠어?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인 UC 버클리 대에도 합격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미쳐가지고 영어를 공부해 본 결과 어떤 공부가 효율이 있던가 했더니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CNN이라든지 뭐 토익, 토플 뭐 이런 영어는 정말 그 시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영어를 공부해도 되지만 진짜 일상적인 원어민과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부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이타닉까지 전부 다 마스터한 뒤에도 영어 뉴스를 딱 틀어보면요, 정말 그게 안 들려요. 이게 우리 아빠들은 전부 다 8, 9시만 되면 그렇게 뉴스를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어른들이 왜 뉴스를 보는지 어릴 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저렇게 따분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뭐가 저렇게 재밌다고 막 낮에 봤던 거 또 저녁 때 7시 뉴스 하면 또 보고 8시 뉴스에 또 보고 9시 뉴스에 또 채널을 바꿔가면서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잖아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3, 4학년밖에 만일에 안 된 아이들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 뭐 참정권이니 기득권이니 피의자니 피해자니 뭐 무슨 공소시효니 이런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게 들릴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용어가 하나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훈련만 하면 그리고 단어만 외우면 그것도 금방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실용 영어, 일상 회화에서 필요한 영어가 먼저이니까 그걸 먼저 터득하기에는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은 과연 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세 가지만 알면 진짜 이 차이점만 똑바로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면 외국인들도 우리의 발음이라든지 영어를 확실히 이해를 잘하겠구나. 그게 바로 처음에는 1번 발성입니다. 발성. 발성은요, 한국어는 목 윗부분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요. 그런데 영어는요, 목보다 더 아래쪽, 안쪽에 있는 쪽을 사용해서 호흡법도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고른 호흡이라고 치면 영어는요, 굉장히 강한 호흡이에요. 우리는 목에서 소리를 내도 얼마든지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복식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배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내뱉는 그런 호흡이 많거든요. 이 발성이 숨을 내쉬는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프, 트 이렇게 목에서 낼 수 있어요. 프, 트.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트 하고 팍 터지듯이 그리고 팍 배에다가 힘을 줘야 우리랑은 좀 다른 발성법으로 내야 그 영어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 있죠.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따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뭔가 되게 막 목욕탕 목소리가 나는 거, 막 소리가 울려요. 카페에 가서 막 떠들어도 한국 사람이 떠드는 소리는 앵앵 다 묻히는데 누군가가 외국인이 한 명 아저씨가 앉아서 저기서 얘기하면 뭐 소리가 막 울리는 소리가 막 난단 말이죠. 그래서 고개가 저절로 누구지?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렇게 이제 고개가 따라갈 정도로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강세예요. 강세. 한국어는 모든 단어에 동일한 강세가 따라가요. 영어는요. 각 단어마다 강세가 정해져 있죠. 이름절이면 이름절, 이음절이면 이음절, 삼음절이면 삼음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단어의 강세를 정확하게 지켜서 발음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요소인 리듬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해보면 이상하게 한국어인데, 아니 영어인데 한국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네. 영어를 하는데 왜 제가 하는 영어하고 얘가 하는 영어하고 한국 사람이면 좀 비슷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이상한 또 경상도 애들이 하는 영어랑 서울 애들이 하는 영어랑 이렇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투리의 음색이 또 강세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서울 애들은 서울 애들의 리듬이 그러니까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경상도 애가 영어를 문장을 읽는 거하고 그게 다 구분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강세를 지키지 않으면 묘하게 한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특히 단어가 길어질수록 이 강세는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돼 있죠. 예를 들면 한국어는요. 멀티미디어. 읽을 때 멀티미디어. 이 5단어가 동일한 강세를 가져요. 멀티미디어. 똑같은 강세를 가지잖아요. 근데 영어는 틀려요. 영어는 energy, energy, energy. 예를 들면 이게 에너지가 energy 하고 할 때는 알아듣는데 energy 이러면 이게 무슨 다른 단어인가?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뭔가 내가 들어보지 않은 단어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빨리 말하고 휘리릭 지나면 energy 뭐 이러면 뭐지? 한 번은 갸우뚱? 근데 이게 작은 짧은 단어는 괜찮지만 굉장히 긴 단어에서는 너무나 어색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강세를 꼭 잘 지키셔야 하고, 그 다음에 리듬이죠. 세 번째로 리듬. 한국어는요. 글자 하나하나를 일정 세기로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읽어도 다 일정 세기로 읽어야 돼요. 나는 책을 읽는다. 나는 책을 읽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책을 읽는다. 모두 같은 강세를 받아요. 그런데 영어는 강세를 받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각각의 단어도 다 자기만의 강세를 가지고 있지만 문장 안에서도 특별히 예쁨을 받는다 해야 되나? 예뻐, 너도 예뻐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유난히 강세를 받는 애들은 내용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 문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들고 있는 애들은 강하게 읽어줘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애들 있죠. 기능어라고 하죠. 의미는 없는데 연결은 시켜줘요. 그죠?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단지 연결시켜주는 애들. 전치사, 관사, 부사 이런 것들 있죠. 또 대명사 이런 것들은 약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 강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에 들어가면 약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일에 영어를 문장을 읽는다 치면 똑같은 강세로 읽어야 한다면 I am reading a book. I am reading a book.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I'm reading a book. I'm reading a book. I'm reading a book. reading, book, reading, book 이렇게 이제 강세가 가는 애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I'm reading a book. I'm reading a book. reading하고 book만 이렇게 세게 읽다 보니까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런 식의 리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발음이라든지 문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발성, 두 번째 강세, 세 번째 리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터득을 한 다음에 처음에 모르겠으면 그냥 한 단어 또박또박 읽으세요. 처음에 영화를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받아쓰기 하고 정말 100번을 들었는데 안 들려. 그러면 영어 자막 해주는 거 있죠.
그런 앱을 까셔서 그걸로 보시던지 아니면 영어 자막을 한번 보시고 내가 뭘 빼먹었을까? 주로 기능어를 빼먹으셨겠죠. 그죠? 크게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작게 들리거나 생략되거나 넘어가는 것들은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빠짐없이 적은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틀자마자 얘를 틀고 따라 읽는 게 아니에요. 걔가 읽고 나서 내가 따라 읽는 게 아니라 틀자마자 동시에 같이 읽는 거, 그런 쉐도잉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틀자마자 동시에 같이 계속 읽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배우가 어떤 식의 억양을 쓰던가, 어디를 죽이고 어디를 살리던가, 이거를 원어민과 함께 자연스럽게 똑같이 따라해 보다 보면 이 리듬 강세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인생에 어쩌면 조금 낙오자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재미를 느낀 공부, 정말 즐기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틀리게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요, 해가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고 밥도 건너뛰고 어느새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저녁이 돼 있는 정도로 몰입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수단을 자신이 픽업을 해서 영어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기한 거는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제 집에 있어야 하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애니메이션을 틀어줬잖아요. 근데 큰애는 이미 이제 머리가 크고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해요. 영어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 그런데 이제 하도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너무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 작은 애가 큰애 옆에서 이렇게 주워 듣는 거 있죠. 계속 주워 듣던 거를 어느 순간 입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자기가 막 노래를 부르다가 그 가사를 그대로 영어로 부르거나 아니면 문장을 이야기를 덥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멋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얘는 알면서도, 첫째는 알면서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더 신기한 거는 반복해서 들으면 저렇게 그냥 생각이 나나 보다. 내가 뜻하지 않게 이제 말하고 일부러 막 머릿속에서 영작하고 나 이거 이렇게 말해야지 안 해도 그럼 저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구나, 한 문장씩.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시간을 조금 아이들과 보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매일매일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저희처럼 그냥 몇 개 다운받은 거를 계속 주고 장창 막 감질맛 나게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게 어디냐, 우리 엄마는 정말 막 잘 보여주지도 않는데 똑같은 거 계속 보면 어떠리 뭐 이러면서 정말 잘 받아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여가 시간에 귀를 트이게 하는 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귀가 트여야 말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냥 책을 읽어서 인풋만 계속 시켜주면 그거는 복싱을 책으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신한국 씨가 만일에 복싱을 계속 동영상이나 책으로 봤어. 그럼 정말 세계 챔피언하고 붙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아니잖아요. 그냥 스파링 상대랑 붙어도 얼마든지 쥐어 터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많은 기술을 보고 연마를 했어도. 정말 실전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책을 백날 많이 보고 교재를 백날 그렇게 뭐 이해하고 한들 자신이 입으로 직접 내뱉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신기하게도 대뇌 피질의 운동신경과 관련된 곳에 쌓이게 된대요. 그래서 툭 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드르륵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게 영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면 영어를 많이 알 것 같고 막 독해도 잘 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절대로 툭 치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 문장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영어는 훈련이다. 일종의 훈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는 훈련처럼 매일매일 계속 입 밖으로 내어보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어 공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그런데 이제 누가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른 방법들도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영어회화 연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차이를 아시고 다음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